근처에서 회식을 하고 걸어오고 있는데 누가 자꾸 이제 쫓아와서 마주치고 소리 지르면서 달려갔었어요. 집주인 분께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 9년차 영화 만드는 진성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 8년차 영화 만드는 최진영입니다. 제가 만든 안부는 규영이라는 사람이 연락처를 없애고 잠적해버린 친구 소미를 찾는 하루 동안의 여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영화 태어나길 잘했어는 어린 시절 외갓집에 들어온 춘이가 혼자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장해가는 성장담입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저는 고립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립감을 가진 인물과 그 인물을 또 추억하기도 하는 주변 인물들을 보면서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공감해 볼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은가. 저희 영화에서는 큰 주택에서 혼자 사는 춘이라는 인물이 집을 오랫동안 지켰거든요. 청년 주거 문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좀 영향을 받고 춘이가 그 집을 나오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영화여서 태어나길 잘했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공포스러웠던 장면은 그 사촌 오빠가 주인공의 집을 찾아오는 장면이었거든요. 사실 그 집은 사촌 오빠 명의거든요. 실거주자는 춘이라는 그 주인공인데 자기 집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술에 취해서 밤늦게 찾아오는 게 되게 여성으로서의 위협감을 정말 많이 느끼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혼자 사실 때 특별히 생각나는 어떤 공포스러웠던 경험 같은 게 있으시면 직장을 다녔을 때 이제 혼자 살았는데 집 근처에서 회식을 하고 걸어오고 있는데 누가 자꾸 이제 쫓아왔어요. 어떤 남자분이. 그래서 제가 정말 빠르게 공동 현관문 열고 후다닥 했는데 사실 현관문이 되게 느리게 닫히거든요.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계단 올라오는 소리가. 2층이었는데 더 올라갔어요. 혹시 몰라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난간 쪽에서 숨어 있다가 그분 마주치고 소리 지르면서 그 근처 패스트푸드점으로 달려갔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범인은 잡혔나요? 아니요, 못 잡았어요.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분명히 한 사건의 피해자가 됐을 게 분명했고요. 집주인 분께서는 왜 늦게 다녀서 위험하게 집주인의 어떤 말들도 정말 공포스러웠어요. 이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방들을 다 불 켜놓고 항상 잠을 잤고 뭐 출장을 갈 때도 어떤 숙소 뭐 모텔이나 호텔 같은 데 가서도 불 켜놓고 자요, 지금까지. 이제 청년 주거, 1인 주거에 있었을 때 고시원의 문제가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영화에서 고시원을 이렇게 세팅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안부에는 되게 다양한 형태의 공간이 나오는데요. 소미가 현재 살고 있는 공간은 옥탑방이고 그 예전에 살던 공간은 고시원인데요. 청년 세대가 이제 처음 자취를 시작하거나 독립을 할 때 가장 쉽게 접할 수밖에 없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감정을 많이 느끼는 공간이기도 하고 벽 하나 너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좀 그런 모순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미가 느꼈을 어떤 답답함, 고립감, 외로움, 또 공포 이런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고시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시원의 고립감들이 촬영적으로도 정말 잘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2.5평, 3평에 사는 듯한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창문의 유무에 따라서 막 10만 원씩 방 가격도 바뀌기도 하고 되게 낡고 또 위험해 보이는 공간들도 많이 봤었고 저는 지방에 사는데 직장을 구해서 올라갈 때 당장 이제 집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서 고시원에서 한 달 정도 살았었는데 일단은 모르는 사람들과 한 장소 안에 건물 안에 있는 것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시원도 주거의 한 형태인데 마음껏 쉴 수 없고 창문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세탁기를 남들이랑 같이 못 쓰는 성격인데 그래서 빨래를 정말 많이 쌓아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한꺼번에 다시 빨래를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 감독님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라도 만나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마지막 장면에 주고 싶으셨나요? 하루 종일 찾아 헤맸던 소미를 맞닥뜨렸을 주영의 어떤 반가움과 미안한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웃지 않는 장면도 촬영을 했었고,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마지막에 둘의 만남을 그냥 무표정이나 아무런 반응 없는 표정으로 끝내버린다면 영화가 한 발 도망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신적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고 틈틈이 연락하고 또 때로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서로의 존재를 계속해서 인식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혼자 살 때 그런 고독감, 정신적인 위협감 이런 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물리적 거리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 역시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제가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캐묻지 않는 관계까지가 딱 적당한 거리 같아요. 그래서 뭐 안부 같은 거는 물을 수 있으나 제가 굳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궁금해하지 않는 어떤 관계들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길 잘했어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화가 났다고 해야 될까요? 좀 기분이 상했던 장면이었는데 외숙모가 이제 와서 집을 팔았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뭔가 심리적으로 저는 뭐 가진 집도 없지만 공감도 많이 되고 화도 나고 그랬는데 감독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좀 묻고 싶었어요. 그 영화 속에서 그 춘이라는 인물이 정말 20년 넘게 그 집을 지켜왔는데 혼자서 실거주자지만 실소유자는 아닌, 그러니까 지금 많은 특히 저희 세대는 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집들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통해서 청년 주거 문제를 좀 약간 건드리고 싶었었어요. 뭐 범죄 같은 것들에 대한 외부적인 위협도 위협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어떤 그런 불안감 같은 것들이 큰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집에 이사를 들어가면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걱정 없이 내가 이제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좀 많이 보급이 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 혼자 사는 가구에서 여성이 느끼는 어떤 공포감들이 정말 크거든요. 그러니까 CCTV가 많아지고 있지만 사실은 사각지대도 정말 많고 하잖아요. 어쨌거나 계속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는 어쨌거나 뭐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상당할 건데 가해자에게 내리는 판결의 수위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인지를 하고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법 수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로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혼자 산다는 게 상대적으로 많은 위협을 느끼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누군가와 같이 살고 싶은데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생활 동반자법 같은 것들이 빨리 좀 만들어져서 꼭 내가 누군가와 같이 살고 싶으면 결혼에 준하는 어떤 인정을 받고 또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목부터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홍상은 감독님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혼자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는 어떤 그런 인물의 고립감, 외로움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혼자서 제 오롯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까지 마지막에 전해주는 영화라서 저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정고은 감독님의 소공녀인데요. 정말 집이 없고 사실은 뭐 월세를 살긴 했는데 이제 집 주인이 월세를 올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미소라는 캐릭터가 그걸 끌고 가는데 계속해서 자기 친구들 집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옮겨 다니죠. 무주택자이지만 어쨌거나 그냥 그 친구 집에 그냥 기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노동을 해요. 정당하게 노동을 해서 그 집에서 하루 묵고 다시 또 떠나는 어떤 그런 노마드적인 미소의 생활을 보면서 저는 혼자 살아가지만 참 용감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가장 먼저 스스로를 아꼈으면 좋겠고, 그리고 때로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함께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년들이 좀 연대해서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목소리를 발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도 그런 청년 주거 문제에 관한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연대하는 협동조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합원들하고 같이 쉐어하우스를 만들어서 살기도 했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마을에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하고도 연대를 하기도 했고, 그런 그 활동들을 좀 했었거든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1인 가구 컨퍼런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디플러그.